세 번째 챕터 시퀀스 제어입니다. 시퀀스에 관한 내용은 매년 매회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시퀀스 제어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 실기 부분들과 굉장히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유합 실기를 위해서는 이 부분도 필기 공부하실 때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뭐 논리회로 뭐 AND라든지 OR 그 다음에 NOT 뭐 이런 것들 논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검출 스위치, 입력부에 있는 뭐 스위치라는 것, 센서라든지 스위치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퀀스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용어 몇 개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꼭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퀀스 제어의 교육입니다. 우선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어의 각 단계를 점차로 진행해 나가는 제어를 얘기하는데요. 유사한 용어로 개회로 제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그리고 세탁기, 자동 판매기, 이것은 순서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냉장고를 20도로 설정해 놓으면 뭐 20도로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0도로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마이너스 20도로 이렇게 설정하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20도 이하로 뭐 내려간다고 한다면 그 어떤 센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피드백을 줘가지고 그 결과값을 바꿔주는 그런 제어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시퀀스 제어가 될 수가 없고요. 그것은 밑에 나오는 되먹임 제어, 피드백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제어와 그 되먹임 제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피드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비교하는 비교부가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목표값과 비교를 하는 비교부가 있어야지만 피드백이 가능하겠죠. 그 비교에 따라서 그 결과값에 따라서 피드백이 주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 되먹임 제어는 시퀀스 제어와 반대로 피드백에 의해 제어량을 목표값과 비교하여 일치시키도록 동작을 하는 제어를 되먹임 제어라고 합니다. 공유합 실기를 하실 때는요, 공유합 실기도 마찬가지고 생산자동화 기능상 그 실기도 하실 때 마찬가지로 이 시퀀스 제어를 하게 됩니다. 시퀀스 제어요. 순서대로 내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이 제어가 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공유합 같은 경우에는 뭐 A 실린더 전진하고 B 실린더 전진하고 A 실린더 후진한 다음에 B 실린더 후진해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변이 단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게끔 제어를 하는 것이 시퀀스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되먹임 제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인공지능들이 되게 좋아져서 요즘에 나오는 에어컨 같은 경우 있죠. 에어컨 인공지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내 온도가 26도가 되면 설정 온도를 내가 아무리 낮게 해놔도 그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 18도로 내려가지 않고 적정한 그 26도로 맞춰주는 뭔가 피드백에 의해서 26도로 맞춰줄 수 있게끔 그 제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되먹임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어량의 종류에 따른 분류로는요, 첫 번째 서버 기구가 있습니다. 이 서버 기구라고 하는 것은 이 위치나 각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위치나 각도고요. 주로 공작 기계나 선박에 좋다, 그리고 자동 평형 기록 등에 사용이 됩니다. 프로세스 제어라고 하는 것은 온도, 압력, 습도 등으로 공장의 생산 공정에 널리 사용되는 제어를 프로세서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량이 전압, 전류, 회전 속도, 토크 등 기계적인 것으로 수차, 등기, 터빈에 널리 사용되는 것들, 이런 거 다 자동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핵심 키에 보시면 시퀀스 제어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유접점 시퀀스, 무접점 시퀀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유접점 제어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 기반 제어를 그 유접점 제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공유합과 생산자동화라고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공유합 같은 경우는
릴레이 기반입니다. 전기공학 같은 경우에는 그 릴레이 기반 유접점 제어라고 하고요. 생산자동화에서 사용되는 PLC 있죠. PLC 프로그램을 로직으로 해서 컨트롤하는 PLC 로직 시퀀스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자, 무접점 제어가 되겠습니다. 전기공학 같은 경우에는 유접점 제어, PLC 같은 경우에는 무접점 제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표값에 따라서 분류를 또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정치 제어라고 하는 것은 이 치라고 하는 건 목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치가 정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제어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정 제어, 자동 조정 등이 있겠고요. 추치 제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안 바뀌는 것이 정치 제어고요. 바뀌는 것은 추치 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 기구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추치 제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추종 제어, 대공포의 포신 제어나 자동 아날로그 선번에 쓰이고 프로그램 제어, 열차의 노예 온도 제어, 그리고 무인 열차 운전에 사용되고요. 비율 제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일러 자동 연소 장치나 암모니아 합성 프로세서 제어에 나옵니다. 자, 이것을 분류하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제어와 추치 제어의 차이. 미소 제어용 시스템 분류하시기 전에요. 잠깐 왼쪽 참고 부분 보시겠습니다. 시퀀스 제어 관계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플로 차트라든지 타임 차트 이런 것들, 여자라든지 소자, 자기유지, 촌동, 인터로크 이 용어들 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하나하나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로 차트 같은 경우에는 동작과 관련된 작업의 순서를 그린 그림입니다. 보통 우리 이런 것들 본 적 있으시죠? 이 순서도 뭐 이렇게 갔으면 이게 안 했으면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다 플로우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업의 순서를 그림으로 도시화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이게 꺼져 있는지 그리고 켜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온오프만 얘기하는 거죠. 뭐 1초에서는 뭐 켜져 있다가 2초에서는 꺼져 있고 3초에서는 뭐 켜져 있다, 이런 식으로 타임 차트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각 계정기나 접점 등의 변화 상태를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출력 상태를 나타낼 때 타임 차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계정기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자화시키는 것을 여자라고 하고요. 자화 상태를 잃게 하는 것을 소자라고 합니다. 여자와 소자 반대 개념이고요. 자기유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실기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이 자기유지 회로는요, 계정기가 여자된 후에도 동작 기능이 계속돼서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자기유지 회로가 어떤 것에 많이 쓰이냐면, 보통 누름 버튼 스위치는 누르고 있을 때만 정기적 신호가 가게 되는데, 이 누름 버튼 스위치를 한 번만 눌렀다가 떼도 어떤 그 출력이 계속 동작되게끔 하려면, 전기가 흐르게끔 하려면 이 자기유지 회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 공합 실기하실 때도 처음에 누름 버튼 스위치로 한번 눌러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 신호를, 정기적 신호를 유지를 하려면 이 자기유지 회로가 필수가 됩니다. 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위소 시간 동작을 위해서 조작 동작하는 것을 천동이라고 하고요. 인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이 퀴즈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A, B, C, D라는 이 학생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A라는 학생이 가장 먼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A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램프가 켜져 있겠죠. 이 상태에서 C가 그 다음에 눌렀습니다. 그렇다고 A가 먼저 누른 상태에서 C가 눌렀다고 부저가 울리거나 뭐 램프가 켜지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두 계정기에 동작을 관련시키는 것으로 한 계정기가 동작할 때는 다른 계정이 동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인터로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제어용 시스템의 분류 보시겠습니다. 개방 회로 제어 시스템과 폐회로 제어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개방 회로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어기에 기존 입력으로 가해진 입력 신호에 따라서 그 제어기에 나온 제어 신호가 그 제어 대상 기기에 입력돼서 제어 대상을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출력이 제어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폐회로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줍니다. 그럼 아까 그 전에 그 시퀀스 제어와 데버깅 제어로 이렇게 빗대어 본다면 개방 회로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회로 그리고 어떤 유사한 용어가 어떤 게 있었죠? 자, 우선 시퀀스 회로, 개방 회로 제어, 개회로 제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폐회로 제어 같은 경우는요, 폐회로 그리고 되먹임 제어 그리고 피드백을 하니까 피드백 제어라고도 합니다. 이 용어들, 유사한 용어들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퀀스 제어의 기본 회로 및 이론입니다. 이 기본 회로를 잘 이해해야 실기 가서도 무리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논리 회로 및 기본 회로입니다. 자, 엔드 회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엔드 회로라고 하는 것은 논리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자, A와 B의 입력이 있다고 하면 이 입력 두 개가 모두 들어가야만 출력이 나오는 엔드 회로가 되겠습니다. A와 B가 있고요. 자, 출력 C가 있습니다. 그럼 A와 B가 둘 다 입력이 없을 때는 C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A가 있고 B가 없어도 C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N이 없고 B가 있다고 하면 그때도 출력은 나오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1이라는 0이겠죠? 0. 이 A와 B가 둘 다 입력이 있을 때만 나오는 것이 엔드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회로들을 보시면 자, PB1 누르모드 스위치를 누르고 하나만 누르면 안되겠죠? PB2와 같이 눌렀을 때만 이 계정기의 접점을 통해서 램프가 켜지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오어 회로 같은 경우에는요, 논리 기호가 자, 엔드는 이렇게 평평했지만 오어 회로는 이렇게 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고요. 입력 A, B가 둘 다 없애는 출력도 나오지 않고요. A는 있고 B는 없어도 출력은 나옵니다. A는 없고 B가 있어도 출력이 나오고요. A도 있고 B도 있다 하더라도 이제 출력이 나오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논리 식으로 나타내면 엔드 회로는요. 자, A 곱하기 B, A와 B 곱이 되겠고요. 논리 곱. 오어 회로는 논리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B1과 PB2를 둘 중 하나만 눌러도 이 계정을 통해서 램프가 켜지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낫 회로입니다. 낫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 정기적 신호를 주지 않았을 때 이게 통하게끔 나온 건데요. 논리 기호는 자, 삼각형의 동그라미로 나타내게 됩니다. 논리식은 이렇게 위에 발을 씌워주게 됩니다. 이거는 누르모드 스위치 PB1을 눌렀을 때는 이게 K1이 지금 계정의 접점이 비접점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뭔가를 끌 때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눌렀을 때는 램프가 꺼지고요. 안 눌렀을 때는 램프가 켜지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X5 회로를 좀 생소하실 테니까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X5 회로 같은 경우에는 자, 베타적 논리 합이라고 하는데요. 베타적 논리합.
자, 패스워드 논리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회로도를 보시면 이 스위치를 한번 눌렀을 때, 하나만 눌렀을 때는 램프가 켜지고요. 그리고 하나씩만 눌렀을 때는 램프가 켜집니다. 하지만 이게 둘 다 같이 켰을 때는 램프가 켜지지가 않죠. 자, 이것은 논리 기호를 먼저 사용하게 되면 논리 합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이게 평평한 것이 아니라 굽어져야겠죠. 자,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 논리합과 그냥 논리합과 기호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선을 그어줍니다. 이게 논리 기호도 마찬가지로 식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주게 되고요. 자, 이것은 A에 B바 플러스 A바 B가 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자, A와 B의 입력이 있고 출력이 C라고 한다면 자, A 입력이 하나 들어갔을 때는 둘 다 없애는 출력이 나오지 않고요. 하나만 들어갔을 때는 출력이 있고 둘 다 들어갔을 때는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XOR 회로 배서 논리합이었고요. 서로 입력이 다를 때만 출력이 되는 것이 XOR 회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기 전에 시퀀스 제어 접점 기호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접점 또는 수동 접점인데요. 이 A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 때는 열려 있다가 전기적 신호가 들어오면 닫히는 그런 접점이 되겠고요. B접점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전기적 신호가 오게 되면 열리는 접점이 되겠습니다. A접점은 그래서 킬 때, 온시킬 때, 그리고 B접점은 뭔가를 오프할 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접점을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접점을 얘기합니다. 누름 버튼 스위치죠. 기계적 접점은 이렇게 생겼는데 네모나게 생겼는데요. 요거는 리밋 스위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점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네모가 아닌 이렇게 한 선만 이렇게 있고요. 한시 동작 접점 타이머는 온딜레이 타이머를 얘기를 하는데, 자, A 접점은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한시 복귀 접점 타이머는 자, 이게 방향만 바뀐 이렇게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은 열동 계정기 수동 복귀 접점 기호도 이렇게 X로 나와 있고요. 전자 접촉기 접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X 노어 회로 보시겠습니다. X 노어 회로 같은 경우는요, 낫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낫이라는 의미니까, 자, 논리 기호는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XOR 회로에서 동그라미만 낫이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붙었겠죠. 자, 논리식 같은 경우에는 XOR 그래서 논리 합에 발을 붙여준 건데 따로 이렇게 다른 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A 바 곱하기 B 바 플러스 A 곱하기 B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요, A와 B 두 개의 입력이 있고 C 출력이 있다고 하면 하나만 있을 때는 그 램프가 켜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입력이 없을 때도 출력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전기 회로도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PB1을 하나만 눌렀을 때는 여기 막히고, 그리고 여기는 열렸지만 여기는 붙었지만 여기 열려 있어서 램프가 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누르지 않거나 하면 여기를 통해서 전기가 통하게 되고요.
둘 다 눌렀을 경우에는 여기가 통하지 않고 여기로 전기가 흘러서 램프가 켜지겠죠. 엑스노모 회로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유지 회로입니다. 자기유지 회로. 좀 전에도 자기유지 회로를 설명을 드릴 때 종합 실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PB1을 눌렀다가 떼면 K1으로 전기적 신호가 갔다가 떼면은 전기 신호가 가지 않는데, 그것을 한 번만 전기 신호를 주어도 이게 온 될 수 있게끔, 온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자기유지 회로였습니다. 이 K1 접점, 자기 접점을 하나 빼와서요, 자기 전원으로 또 갈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자기유지 회로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 PB1 누른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한 번만 눌렀다 떼도 K1 이 계전기의 자기유지 회로로 의해서 이게 계속 붙어 있어서 램프가 계속 켜져 있게 됩니다. 인터록 회로입니다. 인터록 회로 같은 경우에는 PB1을 먼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PB2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PB1을 먼저 누른 상태에서 PB2를 누르면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 계전기가 꺼질 수 있으니까요, 회로를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유지를 걸어주시고요, K1 자기유지 여기 걸어주시고, 여기도 K2 자기유지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PB2로 끊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K2로 끊고요, 그리고 여기도 K1으로 각자 서로 회로에 그 비접점을 다는 것이 인터록 회로입니다. 이렇게 달게 되면 PB1을 한번 누르게 되면 자기유지에 의해서 램프 1이 켜져 있고요. PB1을 누른 다음에 PB2를 누르게 되면 이것은 자기유지에 의해서 계속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가지 않겠죠? K2로 신호가 가지 않겠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계속 열려있기 때문에 K1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록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록 회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 회로에 그 비저점을 담으로써 서로 동작이 같이 될 수 없게끔 하는 회로가 인터록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 동작 회로입니다. 한시 동작 회로 같은 경우는요, 바로 전기적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설정한 시간만큼 뒤에 그 동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온딜레이 타이머인데요, 내가 설정 시간을 3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온딜레이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요, 입력 신호를 3초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유지를 하지 않으면 가다가 멈추게 되고요, 램프가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초로 설정을 해놓고 그 PB1을 2초만 눌렀다, 그럼 램프가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점이 붙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내부에서 타이머 릴레이 접점이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초가 되어야만 이게 개폐가 이루어져서 이게 접점이 붙고 램프가 켜지게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제어의 접점 표시 중에 한시 동작, 한시 복귀 접점을 표시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 1번 뭐였죠? 계전기 예접점이었죠? 그리고 2번, 이거는 한시 동작 접점 타이머였습니다. 3번은 한시 복귀 예접점이었고요. 그리고 4번이 한시 동작, 한시 복귀 접점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